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한없이 어리석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인간을 위해 신이 내려준 선물이 바로 개다. 오늘 함께할 책은 하세 세이슈의 2020년 나오키상 수상작 소년과 개라는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 1천만의 사람들이 애완견과 함께한다고 해요. 그만큼 개는 사람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우리 곁에 머무는 소중한 존재죠. 이 책에서 다몬이란 이름을 가진 개는 영혼의 단짝 친구인 소년 히루카를 찾아 5년간 일본 열도를 떠도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서로를 치유하고 따스하게 위로를 전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90년대에 대전에서 진도까지 300km의 거리를 주인을 찾아 돌아왔던 하얀 마음 백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참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죠. 그럼 지금부터 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람과 개의 우정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개 다몬과 소년 히루카의 만남입니다. 가마이시에서? 설거지를 하던 히사코의 손이 멈췄다. 수도꼭지가 잠기자 거실에서 히카루가 도화지 위에 크레파스를 휘갈기는 소리밖에 안 들렸다. 히카루는 하루에 몇 장이나 그림을 그린다. 보통은 동물 그림이다. 개나 고양이 아니면 다른 것을 그리는데 뭔지는 잘 모른다. 그저 동물이라는 것만 짐작할 수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주인하고는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마이크로칩이란 거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현재는 사용 안 하는 번호래. 가마이시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걸까? 몰라. 그나저나 신기한 인연이네. 우치무라는 히사코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역시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마이시에서 살았다. 그러나 쓰나미로 집도 배도 모두 잃었다. 어떻게든 고향에서 재기하려고 애썼지만 히카루가 바닷가를 극도로 무서워하게 되면서 포기했다. 먼 인연에 기대어 이곳 구마모토로 이사한 것이 4년 전이다. 어부에서 농부로 전업하는 건 힘든 일이었다. 이제 겨우 안정된 수입을 얻게 된 참이었다. 야스시에게 연락해서 마이크로칩에 기재된 주소에 사람이 사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놨어. 예전에 동료 어부에게 연락하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그림내 가마이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이사한 후론 한 번도 가마이시를 방문한 적이 없다. 아니, 의식적으로 가마이시를 머릿속에서 지웠다. 만일 주인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신기한 인연이라고 했잖아. 우치무라가 대답했다. 그래도 저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히사코의 시선이 거실로 옮겨갔다. 히카루는 여전히 그림 그리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데구치 하루코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죽었다. 쓰나미에 휩쓸렸다고 야스시가 말했다. 가마이시에 친척이 있는데 다몬을 데리고 갈 생각은 없다고 했다. 아침 밭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갔다. 다몬은 진찰실의 안쪽 방에 있는 케이지에 들어가 있었다. 우치무라를 알아보고 고개를 들어 꼬리를 흔들었다. 수액 덕분인지 어제보다는 상태가 좋아 보였다. 꾀재재했던 털도 직원분이 닦아주었는지 윤기가 흘렀다.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어요. 하루 상태를 보고 내일쯤엔 퇴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마에다가 말했다. 여러 검사를 해봤는데 영양실조 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상처가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아물었어요. 혹시 모르니 광견병과 다른 병 백신을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가마이시 주인 말인데요.
대지진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우치무라의 말에 마에다가 의아해했다. 그 얘기는 이 아이가 가마이시에서 구마모토까지 5년에 걸쳐 이동했다는 얘기네요. 바다를 어떻게 건넜을까요? 걔는 수영 달인이에요. 마에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 아이를 제가 데려가고 싶은데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괜찮아요. 주인이 돌아가셨으니 이 아이는 사실상 들개예요. 등록만 마치면 우치무라 씨가 주인이 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행이다. 등록 절차는 여기에서 하시면 되고 담원한테 인사하고 가시겠어요? 저랑 간호사에게는 퉁명스러운데 당신이 오면 꼬리를 흔들어요. 당신을 신뢰하고 있어요. 우치무라는 끄덕였다. 담원이 들어간 케이지 옆으로 다가가 웅크리고 앉았다. 오, 담원. 내가 내 새로운 주인이야. 잘 부탁해. 케이지의 틈새로 손가락을 넣었다. 담원이 손가락을 핥으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히카루, 담원이 왔어. 집안을 향해 소리쳤지만 히카루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다시 그림 그리는데 정신이 팔린 모양이다. 담원을 안아 바닥에 내렸다. 담원은 한참 땅 냄새를 맡은 후 히사코에게 다가갔다. 히사코는 쪼그려 앉아 담원이 하고픈 대로 하게 뒀다. 담원이 히사코의 냄새를 맡고 뺨을 핥았다. 내가 마음에 드는 거야? 담원의 꼬리가 흔들렸다. 정말 깡말랐네. 많이 먹고 체중 원래대로 만들어서 건강해지자. 알겠지? 히사코는 담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섰다. 하지만 그 전에 몸을 깨끗이 해야지. 집 앞에는 이미 양동이와 수건이 준비되어 있었다. 샴푸까지는 아직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기로 했다. 현관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담원이 그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이제껏 보지 못한 기세로 꼬리를 흔들었다. 히카루가 맨발로 밖으로 나왔다. 히카루, 신발 안 신으면... 히사코가 말을 삼켰다. 히카루가 담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담원의 꼬리가 더 세차게 흔들렸다. 히카루가 환하게 웃었다. 웃으며 담원에게 다가와 몸을 어루만졌다. 우치무라는 입안에 고인 침을 삼켰다. 히카루의 미소를 보는 것은 대지진 이후 처음이었다. 히사코가 히카루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대피소 생활이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아. 울지도 않고 화도 안 내. 처음에는 그저 충격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른조차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공포를 느꼈으니까 3살 아이에겐 더했을 것이다. 우치무라는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자신을 설득했다. 게다가 대피소 안의 혼란 속에서 히카루를 데리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갈 여유조차 없었다. 대피소 생활이 계속되면서 자주 말을 걸고 놀자고 권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히카루는 입을 열지 않았다.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일도 없었다. 히카루가 유일하게 흥미를 보인 것은 종이와 연필이었다. 연필로 우치무라 부부는 알 수 없는 그림을 종이에 거침없이 그리기만 했다. 히카루를 의사에게 보인 것은 재해가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차로 센다이까지 가서 소아 전문 심리내과를 방문했다. 진단은 비전문가인 우치무라가 내린 것과 같았다. 재해 때의 충격으로 히카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발생했고 시간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히카루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림만 계속 그렸다. 어느 날 우치무라와 히사코는 히카루를 안고 항구로 향했다. 항구의 참혹한 모습은 들었지만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거리에는 불에 탄 목재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여기저기에 잔해 더미가 쌓여 있었고 육지에 처박힌 어선이 길을 막고 있었다. 우치무라에게 안긴 히카루는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재해 때도 히카루를 안고 쓰나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로지 고지대를 향해 달렸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것일까? 바다에 다가가자 파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목재 타는 냄새가 바다 냄새에 지워졌다. 그리고 품속에서 히카루가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벌어진 입에서 새된 비명이 새어나왔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비명이었다. 당황해서 발걸음을 돌려 바다에서 멀어졌다. 히카루의 비명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그날 밤 히카루는 가위에 눌렸다. 주위의 이재민들이 보내는 무언의 질책에 우치무라와 히사코는 히카루를 안고 밖으로 나와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이후 바다에 가까이 갈 때마다 히카루는 비명을 질렀고 밤이 되면 가위에 눌렸다. 우치무라와 히사코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히카루는 다몬 옆에 꼭 붙어 있었다. 잠을 잘 때도 다몬과 함께 자고 싶어 했다.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았지만 다몬은 아직 꾀죄죄했다. 평소에 히사코라면 그런 개가 히카루와 같은 이불에서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히카루의 미소가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 다몬도 예의가 발랐다. 집안에서 실수하는 일도 없었다. 마치 원래부터 집에서 살았던 것처럼 행동했다. 재해 당시는 아직 강아지라고 해도 될 연령이었을 것이다. 데구치 하루코라는 주인을 잃은 후에 누군가에게 키워진 적이 있을까? 우치무라는 의아했다. 낮에는 정원이 히카루와 다몬의 놀이터였다. 둘은 사이좋게 나란히 햇볕을 쬐거나 그다지 넓지 않은 정원을 돌아다니며 걷거나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다몬이 온 후로 히카루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다몬은 나날이 체중이 늘었다. 마에다가 추천한 요법식이라는 영양가 높은 사료 덕분이라기보다 히카루의 애정을 영양분으로 하는 듯했다. 히카루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웃었다. 정말 잘 웃었다. 그 웃음은 늘 다몬에게만 향했다. 다몬도 히카루를 향해 웃어주었다. 이사한 이후 늘 어두운 분위기만 감돌던 오래된 집이 밝아졌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빛이 잘 들게 된 것처럼 말이다. 그 중심에는 히카루와 다몬이 있었다. 우치무라와 히사코는 다몬에게 웃어주는 히카루와 그 웃음을 받아주는 다몬을 지켜보며 가슴에 퍼지는 따스함을 곱씹었다. 다몬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히사코가 말했다. 우리에게는 천사야. 우치무라는 끄덕였다. 정원에서는 히카루가 다몬과 공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히카루가 던진 공을 다몬이 쫓아가 입으로 물어서 갖고 온다. 다몬이 돌아올 때마다 히카루는 따스한 눈으로 다몬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었다. 다몬은 다몬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다. 히카루와 다몬은 전생에서부터 인연이 있는 게 아닐까? 우치무라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정도로 사이가 너무 좋았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 남녀처럼 말이다. 히카루와 다몬 사이의 연결고리는 그만큼 강했고 신뢰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어느 한쪽이 죽으면 남은 한쪽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우치무라는 머리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은 할 필요 없다. 지금은 히카루와 다몬의 행복한 시간을 지켜보면 되는 것이다. 당신... 히사코가 우치무라에게 말을 건넸다. 히카루와 다몬을 바라보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왜 그래?
우치무라는 히사코의 시선을 쫓았다. 어느새 공 던지기 놀이는 끝난 뒤였다. 히카루는 툇마루에 걸터 앉아있고 다모는 히카루의 허벅지에 턱을 얹고 있었다. 히카루가 눈을 가늘게 뜨고 다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을 떼고 있었다. 다몬. 들렸다. 확실히 들렸다. 히카루의 입이 움직였다. 우치무라는 입으로 가져가던 찻잔을 꽉 움켜쥐었다. 히카루가 말했어. 히사코가 신음하듯이 말했다. 조용히. 우치무라는 히사코를 제지하고 귀를 기울였다. 다몬. 히카루가 다몬의 이름을 불렀다. 히카루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다. 히카루, 지금 뭐라고 했니? 우치무라는 가만히 히카루에게 다가갔다. 히카루가 뒤돌아봤다. 다몬. 히카루의 입이 움직였다. 그래, 다몬이야. 그 아이는 다몬이야. 다몬, 다몬, 다몬. 그래, 다몬이야. 다몬 이름 부를 수 있구나, 히카루. 히카루가 끄덕였다. 우치무라는 히사코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히카루가 말했어. 히사코가 끄덕였다. 그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다몬과 살게 되고 일주일이 지난 밤, 야키타 아스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저번엔 미안해. 골치 아픈 걸 부탁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어때? 걔랑 사는 건? 히카루가 말을 했어. 우치무라가 대답했다. 야스시는 어느 정도 사정을 알고 있었다. 히카루가? 정말? 걔 이름만 부른 거지만 그래도 굉장한 발전이야. 다몬에게 감사해. 걔 이름을 말이지. 벌써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 다몬한테는 웃어도 줘. 잘 됐네. 응, 이대로 상태가 호전되면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될지 몰라. 너 기쁜 목소리 들으니까 나까지 기분 좋다. 근데 좀 다른 얘기인데 말이야. 그 다몬이라는 게 사진 찍어서 내 메일 주소로 보내줄래? 다몬 사진? 왜 또?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하고 싶어서. 어떤 얘기인데? 확인한 후에 말할게. 일단 사진 보내줘. 그건 상관없는데. 가끔은 이쪽에도 들러. 예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잔하자고. 그래, 생각해볼게 그럼. 우치무라는 전화를 끊었다. 히카루의 침실로 갔다. 히카루는 자고 있었다. 요새는 잘 잔다. 그림만 그리다가 다몬과 놀게 되면서 몸을 자주 움직인 덕분일 것이다. 다몬은 히카루 옆에 누워 있었다. 우치무라가 방에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함께 잔다기보다 히카루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잠깐 괜찮니? 우치무라는 방에 불을 켜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으로 다몬을 찍었다. 이거면 될까? 사진을 확인하고 불을 껐다. 방을 나와 사진을 야스시에게 보냈다. 근데 이상한 얘기라는 게 뭐야? 의아했지만 짚히는 게 없었다. 이제 괜찮다는 마에다의 말을 듣고 다몬을 산책에 데리고 가기로 했다. 물론 히카루도 함께였다. 다몬. 히카루가 다몬의 이름을 불렀다. 다몬이 히카루 옆으로 다가왔다. 꼬리를 심하게 흔들었다. 다몬. 히카루가 걷기 시작했다. 다몬은 걷는 속도를 히카루에게 맞췄다. 이미 훨씬 전부터 그렇게 산책한 듯이. 우치무라는 조금 떨어진 뒤에서 산책하는 히카루와 다몬을 지켜봤다. 다몬은 체중이 돌아와 걸음걸이도 늠름해졌다. 만일 무슨 일이 생겨도 다몬이 히카루를 지켜줄 거란 확신이 들었다.
우치무라는 뱃속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셨다. 머리 위에는 봄하늘이 푸르게 펼쳐져 있고 물이 채워진 논위로 구름이 비쳤다. 산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린다. 가마이시는 아직 늦은 겨울이겠지만 구마모토의 3월은 쾌적하다. 한창 봄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는 실감이 든다. 봄의 빛깔과 냄새와 소리가 가득한 세상을 히카루와 다몬이 걷고 있다.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히카루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언젠가부터 거의 포기에 가까운 감정이 싹튼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대로 히카루는 그림을 그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겠지. 학교는커녕 집 밖으로 나설 일도 없으니까. 자신과 히사코가 그런 히카루를 어떻게든 지지하고 새 식구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히카루가 밖에서 걷고 있다. 봄의 햇살을 맞으며 미소 짓고 있다. 옆을 걷는 다몬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꿈이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풍경도 자신이 다몬을 구한 일도 모든 것이 꿈속에서 일어난 일은 아닐까. 깨어나면 모든 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신을 다독였다. 괴로운 나날을 버텨준 히루카에게 하느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다. 다몬이야말로 신의 사자다. 그러니 히카루가 다몬과 서로 장난치며 웃는 것에 그저 감사하면 된다. 히카루? 우치무라는 히카루의 등에 대고 말을 걸었다. 히카루가 뒤돌아봤다. 이전에는 우치무라와 히사코가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었다. 이리로 오렴. 이게 우리 논이야. 넓은 논두렁길로 히카루와 다몬을 불러 목줄을 풀었다. 맘대로 걸어도 좋아, 다몬. 히카루도. 다몬이 뛰었다. 몇 미터 앞에서 멈춰서더니 뒤돌아본다. 히카루도 같이 뛰자는 몸짓이다. 히카루는 다몬의 몸짓을 이해했다. 다몬의 권유에 응해 달리기 시작한다. 다몬이 몸을 돌려 도망쳤다. 가끔 뒤돌아보고 히카루의 모습을 확인하며 달리는 속도를 조절한다. 똑똑한 애구나, 다몬은. 히카루는 목소리를 높여 다몬을 쫓고 있었다. 논의 수면에 다몬과 히카루의 모습이 비쳤다. 행복해. 갑작스럽게 우치무라는 생각했다. 우리는 행복하다. 그 대지진으로부터 5년, 우리는 이제 겨우 행복을 찾은 것이다. 계속 서로를 쫓는 히카루와 다몬을 지켜보면서 우치무라는 논 주변을 걸었다. 5월이 되면 모내기가 시작된다. 모내기가 끝나면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매년 질리는 작업인데 올해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히카루가 다몬을 쫓아가더니 등 뒤에 쪼그리고 앉았다. 다몬이 일부러 달리는 속도를 늦췄던 것이다. 히카루는 즐거워 보였다. 다몬도 또한 즐거워 보였다. 히카루가 우치무라를 돌아봤다. 손을 들어 흔들었다. 이쪽. 히카루가 소리를 냈다. 이쪽 와. 갑자기 눈물이 복받쳤다. 아빠한테 말하는 거야? 아빠한테 이쪽으로 오라고 말하는 거야, 히카루? 이쪽 와. 지금 갈게. 우치무라는 눈물을 흘리며 히카루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엄마라고 했어. 히사코가 식탁에 턱을 괴고 말했다. 꿈을 꾸는 표정으로. 당신도 들었지? 식사 중에 히카루가 히사코에게 엄마라고 말을 한 것이다. 딱 한 번뿐이었지만 틀림없이 히사코에게 한 말이었다. 이런 날이 오다니 꿈만 같아. 히사코의 표정은 평온했다. 우치무라가 캔맥주를 또 마셔도 평소처럼 눈에 쌍심지를 켜지도 않는다. 다몬이 혼자 거실로 나온다.
히카루는 이를 닫곤 후 잠들었을 것이다. 요즘 다모는 이렇게 히카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온다. 히카루는 잠들었니? 우치무라가 말을 건넸다. 다모는 대답 대신 우치무라의 허벅지에 턱을 얹었다. 그래, 응석 부리러 왔구나. 다모는 마치 히카루의 형처럼 굴었다. 히카루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처럼 행동하는데 히카루가 잠들면 그 역할을 잠시 접고 우치무라와 히사코에게 응석을 부리러 온다. 우치무라는 다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있지 다몬아, 다음에 스테이크 구워줄게. 히카루에게 해준 것에 대한 포상이야. 히사코가 말했다. 다몬이 꼬리를 크게 흔들었다. 뭐야 그게. 다몬을 데려온 건 나야. 나한테도 스테이크 구워줘. 당신은 맥주 마시니까 괜찮잖아. 맥주랑 스테이크는 비교가 안 되지. 스마트폰이 울렸다. 우치무라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다. 야스시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다몬 사진으로 뭐 좀 알아냈어? 놀라지 마, 도오루. 야스시의 목소리는 상기돼 있었다. 무슨 일인데? 히카루랑 다몬이란 게 너희들이 여기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었어. 무슨 말이야 그게? 우치무라는 자세를 가다듬었다. 재해 전에 사다 씨가 히카루 데리고 항만 근처 공원에 자주 가셨잖아? 우치무라가 끄덕였다. 사다는 우치무라의 어머니 사다코를 말했다. 가마이시에 살 때 가게를 돕기 위해 히사코는 근처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그래서 낮에는 어머니가 히카루를 돌봐주셨다. 대구치 하루코라는 사람도 그 공원에 자주 갔었나 봐. 사다씨가 다몬이랑 산책할 때 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스마트폰을 쥔 손이 떨렸다. 히사코가 의아하다는 얼굴로 우치무라를 바라보았다. 다모는 우치무라의 허벅지에 턱을 얹은 채였다. 아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재해 전에 그 공원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셨어. 사다씨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셨고 너한테 다몬이라는 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났어. 예전에 그 할아버지가 그랬거든. 어느 날 중년 여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왔는데 사다씨가 데려온 아이랑 금세 친해졌다고. 아이랑 걔는 순수하니까 금세 친해지는 모양이라고. 설마 그 강아지 이름도 다몬이라는 이름이었어. 특이한 이름이라고 할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거든. 맥주로 축축하던 입안이 어느새 말라 있었다. 그래서 다몬 사진 보내달라고 한 거야. 할아버지에게 사진 보여드렸더니 아마 같은 개일 거라고 하시네. 할아버지가 셰퍼트냐고 물으니 주인이 셰퍼트랑 토종견이 섞인 잡종이라고 말했었대. 그러니까 다몬이 5년 전에 친했던 히카루와 다시 만나기 위해 가마이시에서 구마모토까지 왔다고 말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 우치무라네가 구마모토로 이주한 것을 걔가 알 리가 없다. 냄새를 쫓아왔다고 해도 무리였다. 신기하지? 쓰나미로 주인을 잃은 개가 주인 빼고 가장 좋아했던 히카루를 찾아 방랑길에 나선 게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겠지. 그래도 그게 마이크로칩이라는 게 내장돼 있었지? 그 칩에 가마이시의 다몬이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고 히카루와 만난 때가 1살 정도라고 치면 나이도 맞아. 셰퍼트와 토종견 잡종인 것도. 다몬도 셰퍼트 피가 섞여 있는 거 맞잖아? 그건 그런데. 우치무라는 다몬을 내려다봤다. 지금은 완전히 살이 붙어 체중도 30kg에 육박할 정도였다. 그러나 우치무라와 처음 만났을 때는 체중이 반도 안 됐고
여기저기 상처의 흔적도 많았다. 정말로 히카루를 찾아 일본 전역을 방랑한 것일까? 그리고 우연히 우치무라의 경트럭 앞에서 쓰러진 것일까? 그 할아버지 연락처 알려줄 테니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 야스시가 말했다. 부탁할게. 우치무라가 대답했다. 야스시가 말한 지인은 다나케 시게오라는 노인이었다. 은퇴한 어부로 우치무라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쓰나미로 집을 잃고 지금은 센다이에 사는 아들 부부 집에 신세를 지는 중이라고 했다. 야스시에게서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우치무라가 전화를 걸자 친절한 목소리로 맞아주었다. 다나카에 따르면 히카루와 다문이 처음 만난 날은 2010년 초가을이라고 한다. 저녁 무렵 평소처럼 히카루를 데리고 온 어머니는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던 다나카에게 인사하고 히카루를 안고 그네에 탔다. 히카루는 그네를 아주 좋아했다. 어머니는 그네를 적당히 흔들어주면서 히카루에게 말을 건네고 가끔 다나카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강아지를 데리고 걷던 데구치 하루코가 공원 근처를 지나갔다. 평상시라면 공원에는 들르지 않고 지나치기만 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가 목줄을 잡아당겨 공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히카루짱을 향해 직진해오는 느낌이었어. 다나카는 그런 식으로 말했다. 주인인 데구치 하루코는 개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히카루는 가까이 다가온 강아지를 보고 웃어주었다고 한다. 히카루는 어머니 무릎에서 뛰어내려 강아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뭐라고 해야 할까? 그건 마치 생일별했던 연인이 오랜만에 재회한 느낌이었어. 저런 일도 있구나 라고 나랑 사다코 씨, 하루코 씨가 나중에 이야기까지 했다니까. 그날부터 데구치 하루코는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오게 되었다. 히카루와 다모는 공원 모래사장에서 형제처럼 딱 붙어서 장난을 치고 놀았다고 한다. 난 사람과 개 이름은 잘 기억 못하는데 그 개 이름은 바로 기억했어. 다몬천의 다몬. 막 태어났을 때의 얼굴이 하루코 씨의 집에 모셔놓은 비샤몬 천상하고 닮았었다고 하더라고. 비샤몬은 좀 그래서 다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 비샤몬천. 사천왕 중에서 다몬천으로 불린다는 것을 우치무라는 기억해냈다. 사다코 씨도 히카루짱하고 다몬이 잘 지내는 모습을 흐뭇하게 보셨어. 자네는 들은 적 없어? 아니, 자세한 건 전혀요. 히카루가 강아지와 친해졌다는 이야기는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다. 그런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야스시의 전화를 끊은 뒤 확인해 봤는데 히사코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바빠 어머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되자 어머니는 히카루를 매일 공원에 데려가지 못했다. 그래도 날씨가 좋거나 비교적 따뜻한 날에는 공원을 찾았다. 다몬을 보고 싶다고 히카루가 계속 떼를 썼던 것 같다. 공원에 가면 반드시 데구치 하루코와 다몬이 히카루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히카루짱은 안 와. 라고 데구치 하루코가 타일러도 다몬이 목줄을 잡아당겨 공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평소엔 절대 안 그러는 아이인데 히카루짱 일이면 눈빛이 달라져요. 데구치 하루코는 그런 말을 다나카에게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왜 히카루짱을 그렇게 좋아할까라고 하루코 씨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좋아지는데 이유가 있을까? 첫눈에 반한 거지. 서로 첫눈에 딱 마음이 맞은 거지. 그렇게 말해줬었어. 다나카는 그렇게 말했다. 하루코 씨랑 다몬도 무척 강한 유대감으로 묶여 있었어. 느낌이 좋았거든.
재해가 없었다면. 다나카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치무라는 다음 말이 나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대피소에서 지냈을 때 우연히 다몬을 본 적이 있어. 재해가 일어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나? 이름을 불렀는데 안 들렸는지 그대로 어딘가로 가버리더라고. 하루코 씨를 찾아다니는 줄 알았어. 그때는 풍문으로 하루코 씨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다음날 공원에 가봤거든. 뭐 공원이라고 해도 쓰나미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버렸지만 말이야. 아무튼 그랬더니 생각대로 다몬이 있었어. 다몬은 원래 공원 모래사장이었던 주변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고 다나카는 말했다. 분명 히카루를 걱정했던 게 틀림없다고 말이다. 다나카는 다몬에게 데구치 하루코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다몬은 미동도 안 했다. 그 모습이 의연해 보이면서도 가엾어. 다나카는 다몬을 데려갈까 생각했지만 대피소 생활은 그마저도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데려가는 대신에 먹을 것을 마련해 공원에 가져가서 다몬에게 먹였다. 배가 아주 고팠던지 주먹밥 같은 것밖에 가져가지 못했지만 우걱우걱 잘 먹더라고. 다나카는 친척과 지인에게 어머니를 보면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어쨌든 데구치 하루코가 이 세상에 없으니 다몬이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히카루와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설마 사다코 씨까지 돌아가셨을 줄은 몰랐지. 아들인 자네수식은 어떻게 알고는 있었는데 이름도 모르지, 얼굴도 가물가물하지. 사다코 씨 이름을 대고 찾을 수밖에 없었어. 데구치 하루코를 잃고 히카루를 만날 수도 없는데 다몬은 매일 공원의 모습을 나타냈다. 처음 공원에 먹을거리를 가지고 온 이후 2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나? 벚꽃도 다 떨어졌으니 5월 말쯤 됐나 봐. 다몬이 돌연 모습을 감췄어. 그 뒤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나카는 공원을 찾았지만 다몬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똘똘해 보이긴 해도 아직 1살도 안 된 강아지였다. 그러니 불의의 사고 같은 걸로 죽었을지도 몰랐다. 그런 생각이 든 다나카는 눈물을 참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다른 생각이 뇌리에 스쳤다. 대지진에서조차 살아남은 개가 그렇게 쉽게 죽진 않을 것이다. 분명 히카루를 찾으러 간 것이다. 틀림없다. 다몬은 살아있다. 그런 확신을 하며 다나카는 공원을 나섰다. 그때 이후 다몬이 안 보였으니 까맣게 잊었지. 그런데 설마 히카루짱을 찾아 구마모토까지 갔을 줄이야. 다나카는 탄식했다.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지도 못한 건 아니야. 역시라는 마음이 더 컸어. 다몬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히카루짱을 너무 좋아하니까. 우치무라는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집이 흔들렸다. 히카루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진동이 점점 더 심해졌다. 우치무라는 균형을 유지하며 히카루의 침실을 향해 달렸다. 큰 지진이었다. 입이 금세 바짝 말랐는데 트라우마 때문이다. 동일본 대지진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다. 히카루! 이름을 부르며 침실로 들어가자 복도에서 새어나온 빛에 흐느껴 오는 히카루가 보였다. 그 앞에서 다몬이 장승처럼 우뚝 서 있었다. 히카루를 지키려는 듯이. 괜찮아 히카루. 그냥 지진이야. 바다랑 머니까 쓰나미는 안 와. 말을 하며 히카루를 끌어안았다. 히카루는 심하게 떨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랑 엄마가 있잖아.
다몬도 히카루를 지켜주고 있어. 다몬? 히카루의 울음이 멈췄다. 맞아, 봐봐. 다몬이 여기 있어. 여기에서 히카루를 지켜주고 있어. 다몬이 함께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그치? 히카루가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 불이 꺼졌다. 정전이다. 히카루가 다시 새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히사코, 손전등 갖고 와줘. 히사코에게 외치며 히카루를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 그냥 정전된 거야. 히카루를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우치무라 자신도 반쯤 공황 상태에 빠졌다. 지진과 쓰나미에서 도망쳐 여기 구마모토까지 왔는데 그때 뒤지지 않는 지진이 닥칠 줄이야. 자신들은 저주라도 받고 있는 것일까? 불길한 생각이 뇌리를 스칠 때 따뜻한 온기가 몸에 닿았다. 다몬이었다. 다몬이 몸을 밀착해왔다. 듬직한 근육에 둘러싸인 몸이 그 따뜻한 체온과 함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는 듯했다. 다몬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너는 이 집의 보스니까 보스답게 굴어. 우치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히사코를, 히카루를, 그리고 다몬을 지키는 것이 내 역할이다. 공황에 빠질 때가 아니다. 빛이 다가왔다. 손전등을 쥔 히사코가 온 것이다. 당신, 얼른 이리로 와. 히카루의 침실에는 침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 방에선 가구가 넘어져 부상당할 두려움도 없다.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 히사코와 히카루에게 이불을 덮어줬다. 가만히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 알겠지, 히사코? 진동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이다. 지진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히카루는 계속 떨고 있었다. 히사코와 다몬이 그런 히카루를 달래고 있었다. 구민회관에 개를 데려오는 것은 규칙 위반이지만 사정을 이야기하자 대피자가 아직 적으니 함께 체류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다. 단 다몬과 함께 구민회관 안에 있는 것은 아침까지만 가능했다. 구민회관 직원이 주식으로 준비해준 컵라면과 주먹밥으로 배를 채우고 우치무라는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집안은 예상대로 엉망진창이었다. 책장과 장롱이 넘어졌고 거실과 주방은 깨진 찻잔과 식기들로 발 디딜 틈도 없다. 여전히 정전이 지속되었고 수도도 끊긴 상태였다. 그래도 집은 건재했다. 쓰나미에 휩쓸리지도 않았고 화재로 불타지도 않았다. 비바람을 견딜 지붕과 벽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전기랑 수도가 원상복구되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일찍 자자. 그래, 오늘 밤은 거실에 욕 깔고 다 같이 자자. 다몬도 같이. 정말? 히카루가 목소리를 높였다. 응, 다몬도 우리 가족이잖아. 다 같이 함께 자자. 그러면 히카루도 무섭지 않겠지? 나 지진 같은 거 안 무서워. 그렇구나. 히카루는 남자잖아. 지진 같은 거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닌 게 뭐야? 히카루의 물음에 우치무라와 히사코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 별것 아니다의 의미를 가르쳐주며 요를 깔고 누웠다. 지진 직후에 웃으며 잠드는 것,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우치무라는 웃으며 눈을 감았다. 금세 잠이 들었다. 바닥이 심하게 흔들렸다. 꿈인 줄 알았다. 히카루의 비명을 들으며 벌떡 일어났다. 지진이었다. 어제보다 더 심하게 흔들렸다. 기둥과 벽이 삐걱삐걱 소리를 냈다. 머리맡에 두었던 랜턴을 찾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끝에 닿는 게 없었다. 바닥이 심하게 흔들려 어딘가로 굴러간 것이다. 여보! 히사코가 외쳤다.
일어서던 우치무라는 요 위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집이 강하게 흔들렸다. 히사코, 손전등 어딨어? 랜턴이 안 보여. 다음 순간 불빛이 켜졌다. 히사코가 쥐고 있던 손전등 스위치를 누른 것이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져 내린다. 기둥이 물결치듯 흔들린다. 목재에서 심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여보! 히사코의 목소리에 이어 천장이 무너졌다. 우치무라는 그 자리에 웅크렸다. 꺾여 넘어진 기둥이 손끝을 스쳤다. 히사코와 히카루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우치무라는 먼지에 숨이 턱 막혔다. 히사코가 우치무라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모든 게 흔들렸다. 머리 위로 계속해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히사코가 우치무라의 한쪽 팔을 잡아당겼고 우치무라는 히카루를 찾았다. 히카루는 머리를 감싸고 웅크리고 있었다. 다몬이 히카루 바로 옆에 버티고 있었다. 걔에게도 이 상황은 상당히 무서울 것이다. 그러나 다몬의 눈에 두려운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히카루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띠고 있을 뿐이었다. 우치무라는 몸을 일으켰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바닥이 기울었다. 지은 지 80년 된 오래된 민가가 연거푸 덮친 지진을 못 버티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히카루! 다다미의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우치무라는 팔을 뻗었다. 거실 중앙에는 천장에서 떨어져 내린 잔해가 쌓여 있었다. 마치 앞이 꽉 막힌 듯했다. 잔해 더미 쪽으로 바닥이 기우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진동이 잠잠해졌다. 집은 삐걱삐걱 불쾌한 소리를 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히카루. 다몬, 히카루를 부탁해. 우치무라는 일어서서 히카루와 다몬을 향해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히카루! 히사코가 외쳤다. 남쪽 벽이 안쪽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무너진 지붕이 떨어져 내렸다. 히카루! 우치무라가 외쳤다. 벽이 히카루와 다몬을 향해 무너져 내리고 붕괴된 지붕의 일부가 떨어졌다. 그 순간 다몬이 히카루를 온몸으로 감쌌다. 그것이 우치무라가 본 다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